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7일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국가정보원의 이 박지원 원장 그리고 서훈 전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담당인 국정원 측에서는요, 일단 어제 고발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 일체의 추가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이 국정원의 대통령실간의 보고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정부기관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요, 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적절치 않죠. 어느 나라든지 이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 입장에 따라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야 간의 이제 갈등, 이 대립이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완전 전쟁 상태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에서는 빠르게 수사에 착수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는요, 이 공안통으로 그야말로 그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한테, 추미애한테 이 사람만큼은 좀 대검에 남겨달라라고 할 정도로 신임을 받는 인물이 이번에 칼자루를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박지원 원장의 강력한 이 반발, 이루 말할 수 없죠. 종횡무진 뛰고 있어요.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갖다가 무단으로 삭제할 그런 바보 국정원장이 어디가 있겠느냐. 바보 박지원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해서요, 강력히 지금 부인 그리고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사와 관련된 관련 당사 기관들의 부처들의 입장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이 대통령실에서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브리핑에서 한 내용을 보면, 우선 대통령실이 인지하게 된 것은 전직 국정원장들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공개한 후에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 그래서요, 따로 입장이 서 있지 않고 국정원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야 인지를 했고, 윤석열 정부가 고발과 관련해서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륜적, 그다음에 인권적 국가 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 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기순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 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 고발 이후에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러한 입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은요, 첫째로 국가범죄라는 겁니다. 국가범죄. 이 국가범죄는 용납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안의 엄중성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요, 이 당시 국정원장들 구속할 때 국정농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이 국가범죄다, 훨씬 더 강한 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국가범죄. 그래서 앞에 붙어있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말이죠, 인권에 관해서는 아주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큰 시각에서, 즉 윤석열 대통령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만 이 가치를 기준하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다, 국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입장을 대선 때도 밝혔고, 이번에 특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외교관계에서의 기초가 되는 이 가치 외교가 국내 정치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된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가치 중에 하나가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입니다. 법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국가정보원장 2명의 고발 사건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의 이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강한 이 범죄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요,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지만은, 박지원과 서훈의 이 혐의 내용을 보면요, 이 박지원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 관련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짓입니다. 즉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몰고 가는데 유리하게, 월북으로 몰고 가는데 지장이 되는 반대 이미지를 주는 그러한 이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법상의 직권남용죄, 그 다음에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를 적용해서 이 고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박지원 원장의 이 반박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박지원 원장은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와서 그리고 본인의 페북에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의 개혁된 국정원에서는 직원들이 이런 짓을 안 한다. 과거 직원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짓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 짓을 한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이 과거에는 정치 논리로 이런 짓을 했는데 부임한 지 겨우 한 달 남짓 되는 신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걱정원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요, 국정원을 과거로 다시 회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국정원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비판하고 있고 이 고발 조치에 이 합법성,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인이 개혁했다고 하는 이 국정원하고 완전히 차별화시키고 그래서 본인이 개혁해놓고 나왔는데 과거의 국정원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글쎄요, 박지원 원장이 과연 얼마나 이 개혁을 했을까요? 자, 그러면 그 개혁 냄새가 납니까? 전혀 안 나잖아요. 예, 지금 현재 활동하는 것만 보더라도 본인이 엑스파일을 꺼내들었다? 그러면 본인이 과거의 국정을 욕하고 싶으면 과거의 국정원에 욕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정치 개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맨 먼저 정치 개입 발언을 했잖아요. 현직 원장 때도 끝떠나고 나서도 현직 원장 때 고발 사주 의혹이 됐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당시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습니까? 내가 한번 까볼까? 딱 그렇게까지 협박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퇴직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엑스파일 다 보고 나왔어. 윤석열 대통령 당신 것도 내가 다 보고 나왔어. 함부로 다 건들지 마. 이렇게 공갈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이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을 개혁시켰냐 이거예요. 이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인의 입과 머리는요. 완전히 구태의연한 정치인 냄새가 풍풍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도 전직 국정원 원장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무리 물론 기분이 안 좋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남짓 때는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신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걱정원으로 만들고 있다. 걱정원. 이런 정치 이 프레임 씌우는 거 하며 짓 했잖아요. 짓. 이런 짓을 정치 논리로 이런 짓을 했다. 국정원장까지 한 사람이 말이죠. 짓을 냈다. 이러한 이 비속어를 쓴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런 사람의 머리와 입을 가지고 국정원을 개혁했다.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직원들이 지금은 개혁이 돼서 국정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듣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삭제 기록이 남는데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는데 삭제된 기록을 보고 감옥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리고요. 첩보, 특수첩보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고 공유할 뿐인데 제 것만 삭제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다. 남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국정원의 메인 서버에 관련 기록이 있는데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 자, 그러면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 했으면요. 그러면 현재의 이번 고발한 국정원은 바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문서로 다 확인을 했고 왜냐하면 삭제된 문서 서버 다 당연히 확인했겠죠. 그 다음에는 직원들의 진술도 받았다. 이렇게 국정원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발언은 나만 똑똑해. 현 국정원은 본인이 개혁했다고 하는 국정원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말이죠. 5억 불 들여갖고 1차 정상회담 만들었잖아요. DJ하고 김정일이. 그리고 영창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박지원은 뭘 바보였었네요. 이거 들키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했어요. 알면서도 그러면 5억 불을 주고 정상회담을 돈 주고 샀습니까? 저는 그거를 묻고 싶어요. 예? 그 기록을. 그 과거의 사례를. 알면서도 했으면 더 나쁜 사람이었고, 모르고서 했으면 박지원은 바보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그야말로 본인이 내가 그런 짓을 할 바보냐 했는데, 지금은 박지원이, 이 DJ 때 정상회담을 돈 주고 산 거하고, 지금의 이 박지원하고는 어떤 점이 더 박지원스러운지 저는 대답을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요청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국정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원장은 일체 아직까지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해수공무원의 피살과 관련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당시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귀국해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없다. 이것이 서훈 전 원장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서훈 원장의 경우에는요. 이 탈북어민 강제부속 사건과 관련돼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켜갖고 강제로 말하자면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안대 씌워서 보낸 장본인으로 해서 이번에 고발이 됐는데 법 항목은요.
국가정보원법 위반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요, 시청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십사.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발언은요, 이 감청 기록을 삭제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7시간짜리 감청 자료에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부대, 북한 이제 군 통신한 상급부대에서 이 월북한 거냐 물으니까요, 월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 있는 병사가 이 통신을 했어요. 통신 보고를.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감청을 해서 잡았다. 이걸 하나를 가지고, 근데 월북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그야말로 이제 월북 단정몰이를 하는 결정적 단서를 활용하는데, 이 주장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 지금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요, 이 관등 성명을 댔다고 그래요. 저는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이다. 예,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등 성명을 밝히면서 이 구조해달라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류 쪽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해수부 공무원이다. 예? 그러면은 이러한 중요한 단서 사항을 그 당시 이제 정보 판단할 때,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잘못해서 실수로 북한 해역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제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분명히 밝혀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는 해수 공무원이다 이렇게 관등 성명까지 밝혔는데도 이거를 갖다가 월북으로 몰아갔다. 예? 대한민국 이대준 씨가 딱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 이렇게 구조를 요청한 감청 기록을 현 정부의 국정원에서 이걸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표류 쪽으로 이제 힘을 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첩보인데, 이러한 이 첩보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발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요, 지금 이제 기록 삭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서훈 원장의 혐의는요, 11월 2일 날 이제 납포를 해가지고 11월 5일 날 북송하겠다. 6일 날 북송 해달라. 그래서 7일 날 북송했어요. 그래서 딱 5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아주 초특급으로 처리해줬습니다. 마치 우리 관공서에서 요즘 민원 처리할 때 아주 초고속으로 많이 처리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귀순을 표명한 이 북한 어민 2명에 대해서 초고속으로 보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이 뭐냐? 서훈은 그러면 독자적으로 판단했냐? 청와대에서 판단했냐? 청와대와 조율을 했느냐? 당연히 청와대와 조율하죠. 그럼 어떤 조율을 했느냐? 지금 오늘 새롭게 나와 있는 보도를 보면요, 당시 19년도 11월 4일 날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납포한 지 이틀 후에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조기 소환 방침이 정해졌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노영민의 경우에는요, 회의 주재한 기록도 없고, 그런데 그런 입장을 국정원에 전달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월 4일 날 회의했는지 안 했는지 당시 NSC 관련 기록을 찾아보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대책회의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김정은이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서, 김정은이의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은 빨리 합심을 끝내고 더 이상 합심하지 마 해서 끝내서 돌려보내주고, 한 사람은 월북도 아닌데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있게끔 월북이 아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첩보는 전부 다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 당시에요, 두 가지 사건 다 중요한 국가적인 어젠다와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요, 우선 이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초기에 이 합심을 끝내고 보낸 사건의 경우에는요, 그 당시 11월 5일 날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냅니다. 무슨 친서를 보내느냐?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부산에서, 그때 김정은이가 좀 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서한을, 친서를 김정은한테 보내요. 그럴 때 선물로다가 탈북어민 우리가 일찍 보내줄게 이렇게 보내려고 이렇게 작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의 이 사건은 또 뭐하고 연결되느냐? 2020년 9월 22일 날
이 문재인 대통령은요, 유엔 연설을 해요. 화상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뭘 주장하느냐? 종전선을 좀 빨리 딱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연설을 해서 김정은이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종전선언과 관련된 선물. 앞에서는 한 아세안 정상회담과 관련된 김정은이의 선물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부산에 오도록 특별 정상회의에. 이러다 보니까 하나는 월북으로 몰아버렸고 하나는 조기에 합심을 동결시켜갖고 북한으로 안대까지 딱 씌워서 보내는 아주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오늘 조금 전에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내가 대통령실에서 국가 범죄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때의 국가 책임자는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안보 책임자는 서훈, 지금은 박지원. 이런 사람들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떠느냐? 2019년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2022년도니까 한 3년쯤 남았잖아요. 2019년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간 정상회담을 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2018년도 세번하고 끝났잖아요. 이거를 다시 살려야 2022년도 금년 3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오로지 정권을 안 뺏기겠다는 그러한 잘못된 정치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김정은이 카드를 쓰려다가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거슬릴 만한 요인들, 또 김정은이가 굉장히 잔인한 인권 침해 인물이다.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데 좀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일들은 사글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더 가지고 하나는 빨리 송환시키고, 더군다나 서훈 같은 경우는요, 당시 어선에 왜냐하면 16명의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자국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근거를 완전히 다 없애려고 아예 이 오징어 잡이 어선을 갖다가 깔끔하게 소독까지 해서 보내주는 친절함을 또 보여요. 자, 이게 당시 문재인 정권의 서훈과 박지원이가 저지른 범죄 의혹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용납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요, 신속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 그래서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문제까지도 검토 중에 있었는데요. 당초 예상과 달리 특별수사팀은 꾸리지 않고 공공수사 1부하고 3부에서 나눠서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현재로까지는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장검사냐?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수사 1부에는요, 박지원 원장 사건이, 공공수사 3부에는 서훈 사건이 지금 배당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공공수사 2부는 빠졌느냐? 공공수사 2부는 여가부를 비롯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약개발 지원 사항을 다뤄요. 그래서 지금 공공수사 파트가 굉장히 바빠. 그래서 공공수사 1부에는 이희동 부장검사가, 공공수사 3부는 이준범 부장검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원장 고발과 함께 다른 또 국정원 직원들도 각 사건에 따라서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어서요, 이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공공수사 1부에 박지원 사건이 전달이 됐느냐? 이미 유족 측에서요, 이 서훈과 그 다음에 김종우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러니까 서해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해서 공공수사 1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첩보 이 삭제, 이 사건도 공공수사 1부로 넘겼고요. 이 공공수사 1부에 지금 이희동 부장검사의 경우에는요, 대통령 신임을 받는 공안통이고, 추미애 장관이 2020년 1월에 학살 인사할 때 꼭 이 사람만은 남겨달라, 그렇게 총 6명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희동 지금 부장검사, 당시에요, 대검의 선거수사 지원 과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족 측에서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의 변화가 뭐냐? 내일이 8일이잖아요. 내일 박지원 원장을 구속 수사해 달라라는 요청서를요, 검찰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박지원의 신병 처리 문제는 상당히 빠르게 지금 정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박지원을 구속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한다는 거예요. 내일 그러한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해수부 공무원의 이대준 씨의 형인 이대진 씨는요, 정부가 월북이라고 단정 짓는 과정에서 박 원장이 어떻게 정보를 지급했는지도 확실하게 밝혀달라,
이러한 또 요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서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수사 2부에서 본련을 하려고 어제까지 그렇게 배당을 했는데 다시 바꿔서 공공수사 3부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이준범 부장검사인데요. 이준범 부장검사도 상당한 공안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 국정원에서 고발한 걸 보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한 2달 정도 자체 TF를 만들어서 조사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 그리고 국정원 조치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윤건영 의원도 반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국정원이 이제는 정치활동 시작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한 국정원의 고발행위야말로 명백한 정치 행위다.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정치 보복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강성 수사로 넘어가는 것은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고 거꾸로 이런 이 수세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높여서 지금 여당은요, 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공세를 수세적인 입장을,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공세적 입장, 즉 투트랙 전법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윤건영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기록 삭제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치 공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덮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권성동 의원은요, 이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몰이의 본질은 권력에 의한 진실의 은폐다. 이렇게 해서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는 그야말로 종북 공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진실을 은폐한 권력의 속내는 바로 북한에 대한 굴종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심기를 살피면서 국가 존엄과 책무마저 갖다 바친 조공 외교다. 나아가서 굴종적 태도로 사실까지 조작하는 종북 공적까지 했다. 이렇게 밝히고 이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하고요. 유엔을 통한 북한의 책임규명 그리고 이 피격 사건에 대한 법적 규명에 앞장서겠고 진실을 밝혀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찾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여야의 강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군 내부 정보망이 있어요. 군 내부 정보망은 군사통합 정보 처리체계인데 영어로 밈스라고 그러죠. 이 밈스에 올라온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과 관련된 기밀 일부가 삭제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박지원 원장 때 삭제됐다는 정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이 밈스의 정보가 삭제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대에 정보가 가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부대에 이 정보, 이러한 민감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좀 보안 누설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차단했을 뿐이다. 이렇게 합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감사원에서는 해경, 그 다음에 국방부, 지금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해 있어요. 지금 이대준 씨 자진 월북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오늘 말이죠, 이 해경에서는 이 4명들 당시 자진 월북했다라고 판단한 해경 간부들을 일괄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당시에 이제 사건 담당 수사 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 해경청장 치안감이에요. 그 다음에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 해경서장 총경, 그 다음에 본천 정보과장이었던 강성기 동해지방 해경청장 치안감, 인천 해경서 수사과장이었던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 총경, 이 4명으로 말이죠.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대로 직에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일괄 대기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해경 국방부에 대한 수사망이 상당히, 그리고 이제 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어서요. 추가적인 또 보도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정확하게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준석 이 징계위가 7시부터 열리니까 잠시 후에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께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